한 이유가 한퇴집 그가 바로 직언을 해버려요. 실제로는 공자는 그 경지에 못 이뤘다. 맹자는 그 경지에 넘어본 사람이다. 그렇게 해버려. 근데 뭐 있거나 그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말은 어쩔 수 없이 성자 연결시키니까 공명으로 연결하지만은 그때 뭐게 선생님 보셨죠? 그럼 바로 말하면 뭘 얘기하냐 그러면 인에다가 이를 붙인 사람이 맹자.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이를 통해서 사람 성품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말하자면 성선설 주장하는 사람이 맹자. 이게 성품을 하자. 그래서 성품과 연결시켜서 결국은 우리 네가 좋아하는 이만이 아니라 기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서 이 기를 연결시켜서 이를 갖고 마음속에다 키워나가야 한다. 양기의 이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연정기 개념도 실제로 그 맹자의 정리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뭐냐면 그런만 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백성들을 위해서 써먹을 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시중 때에 맞추어서 적당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시중 개념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서부터는 바로 그 후에 확대된 것이 바로 이제 민이 본이다 하는 개념으로 바꿔잡는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날에 있어서 실은 말은 뭐 민본주의 하지만 민본 전에 원래 말하면 전부 왕본주의 군본주의였다고. 그 하늘 뜻만 받들어야 한다는 이 논리를 전부 뒤집어 엎어버려갖고 하늘은 무엇이냐 사람 마음을 통해서 하늘이다라고 인심이 바로 천심이라고 바꿔버린 사람이 맹자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 논리가 세계를 지배해갖고 기독교에서도 모두 다 하늘 뜻 창조주 뜻으로 바꿔줘야 돼. 그런데 창조 뜻은 무엇이냐? 그 결국은 밑바닥에 있는 민심이 모아져갖고 창조 뜻을 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라고 바꿔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고 종교개혁 반동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인도 다음에 중국 포교로 들어갔고 마테오리치가 전부 중국을 자꾸 흔들었대요. 그림목에 대해서 창조주 뜻이나 필요주 뜻이나 그 창조주나 필요주나 한 덩어리 아니냐. 그 밑에 있는 백성의 뜻이라고 해 창조 뜻 아니라고 해갖고 백성의 뜻 창조주 밑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가 어디 맞냐. 그러니까 그림을 공격해버리는 것이 결국은 중국에서 맹자의 뜻을 받들어 갖고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맹자의 뜻 받들어 갖고 결국은 창조주나 필요주나 하나 아니냐. 그 논리가 돼버리니까 마테오리치가 와서 창조주가 임명한 왕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로 동양에 있어서 맹자 이론가에 의해서 반격을 받아갖고 마테오리치가 바로 동양 이론을 받아들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정리하고 그놈을 정리해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필요물과 창조물과 하나가 됐을 때는 그 밑에 있는 백성 말을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했어. 그러니까 요 새끼 말아 중국가대 가들한테 중국놈들한테 넘어가겠다 그래갖고 마테오리가 파문 당해버렸잖아요. 마테오리가 파문 당해버렸지만 마테오리가 가지고 가는 이론들은 교황청에서 쫓겨나고 신부 입장에서는 자기도 잃어버렸지만은 그 이론을 올테르, 몽테스키, 그 다음에 루소 등의 프랑스에 있어서 계몽사상들한테다가 나 중국 가서 이런 거 배워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실질적 의미에서 주님의 뜻하고는 통합해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몽사상들이 전부 받아들여갖고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바로 말하면 맨 처음에 르네상스 다음에 리포메이션 종교 다음에 레볼루션이라고 민의에 의해서 세상 개변되어야 한다고 하는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의사에 의해서 세상은 질서가 다쳐야 한다는 레볼루션 세 번째 3R, 서드 R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르네상스, 리포메이션 다음에 레볼루션도 다 서양 사상이라고 자기들이 세계 지배것처럼 설명해 왔는데 특히 그것이 이제 맹자 이론이 나옴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레볼루션은 서양 사람들이 종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바로
포교로 왔던 마테오리치를 사고방식을 바꿔버렸던 맹자의 이론과 맹자 제자들이 이뤘던 하지 인정된 것이다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오늘날 와서 뭐냐면 완전히 자본주의 지배체제를 뒤집어 버리는, 다시 말해 칼 막스에 의한 백성과 지배자는 자본과 지배자는 하나다 라고는 논리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그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게 결국은 사상사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맹자에 의해서, 공자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맹자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적극적으로 부에 관한 견제한다거나 누진세율이란다는 칼 막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수정 논리, 그 수상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누진세율은 문제, 민본주의가 협동자본 문제, 그 다음에 경기가 어려울 때 있어서 협력해갖고 사회보장,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공동이익을 지켜나가자 하는 대동사상, 대동사상이라는 이론이 결국 체계적으로 정된 것이 다른 말로 맹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누진서율과 협동조합 이론과 대동사상이 현대화되어 있는 맹자의 이론은 다시 말해 인류 공동체, 대동으로 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논리입니다. 오늘날 동서사상이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합시켜갖고 공산주의가 통합시켜갖고 새로운 질서, 공동질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늘날은. 그래도 2000년 전에 맹자가 얘기했던 공자를 적극적으로 넘어서 만들었던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얘기를 우리 현재 전통사상에 그놈만 결합시켜버리는 세계평화 인류 공동체 이론이 쫙 정립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일만 나오면 그냥 그 한쪽은 공산당으로 몰아보려고 그러지, 한쪽은 그 하늘 뜻 안 받아들이지 서평이니 섬이니 그런 논리를 깨본다고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자면 원래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생각해보자면 맹자 같은 2000년 전 선각자의 이론, 그리고 사회를 개편할 수 있는 이론들을 공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갖고 오늘 마음 먹고 그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안 온다고 해서 못 온다고 해서 뭐야 할 수 없죠. 그러나 해놓고 보니까 이 맹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 책을 어쩌다 중국 가고 이 책들 중에서 이 책을 봐갖고 이것이 마음에 들어갖고 여기에 내가 빠졌던지 생각해보자면 저는 그들에 와서 누구 말씀드렸거나 다시 수없이 많은 어떤 성자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까 하는 주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제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시간이 이제 시작하십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차렷. 예. 실은 엊그제까지 건강이 나빠갖고 어쩌면 내가 금년 법이 넘길 수 있냐 어쩌냐 그런 생각까지 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동을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다른 맹자 책들을 보고 그러다가 또 요대목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 성배교 책에서도 이 대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성배교 그 앞에 한국에 있는 저 유학자들 그렇게 맹자 성배교만 깊이 파고들어갖고 맹자가 전체적으로 설명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성배교 책을 보니까 요 대목을 붙여갖고 있는 거 다 설명해놓고 있어.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 퍼져 나갈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이 책 보고 맹자 표준이 되어 있는 다른 책들 좀 보다가 특히 성배교 것을 새로 개편된 성배교 것을 보고 나니까 아 이제 성배교 즉 다시 말하면 성배교가 하고 있는 그 적적을 대표하고 있었던 학자가 안병주라는 사람하고 또 그 외에 국회 도서관 관장 하셨던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 지금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실은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고전 번역을 만들어갖고 회원들이 지금 한 500명이 넘습니다. 이 경향이 이제는 조선왕조 맹자, 조선왕조 유학이 아니라
민본주의학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이론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잘 읽다 보니까 나만 뜯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갖고 뜯는 양반들이 계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맹자를 제2차적인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와 새로운 시대 신시대와를 연결시켜서 통합하는 대동사회, 대동우주를 만들어가는 기본 방향은 바로 맹자의 방법이었다. 맹자는 사실상 말하자면 완전히 요순의 개념하고 공자 개념하고 맹자 개념하고 요순도 실은 말하면 공자님 요순 막 올리고 있죠. 최고 올리고 있어. 그렇지만 속으로 뭐냐? 당시 개념으로서는 요순적 상황 가지고 공자하고 비교하면 공자는 요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의식 속에는 뭐냐면 공자 같은 성자, 큰 뜻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회적 신분으로 계급으로서 혹은 왕자리로서 무엇인가 혈통으로서 받은 것이 없으면 무시당한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순 하은주부터 시작해갖고 뭐다 이 현대 한일적 받들은 훌륭한 임금 이론 그놈을 합리화시킨 논리가 뭐예요? 왕도사상. 왕도사상까지 만들었던 배경 속이 뭐냐? 왕도와 성인 관계는 반드시 하늘 뜻이 있어야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 소리 뭐예요? 계급성이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계급성을 반항하면 이제 완전히 점이 돼버리니까 그놈을 안 깨려고 애를 쓰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때 통합하려고 했었던 제2차적인 화학주의자가 결국 공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자는 눈을 보기에는 뻔해 그 넘어 지나쳤다 지금 알지만은 다 포용해야 하니까 참았죠. 그런데 나중에 더 공자님을 넘어서서 그 진행하는 과정 동안 전부 공자도 넘어 지나치다. 솔직히 말해 공자 너는 무엇이냐? 제사집에서 돌아다니는 굴러다니고 못 굴러다니는 개하고 똑같지 않냐? 부시당했던 그런 상황들을 한 걸음 더 넘어서서 공자의 장점을 키운 데다 거기다가 더 대동화학, 민본 등을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맹자는 당시에서 완전히 정치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맹자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적대시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하거든. 맹자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대비해서 철저히 논쟁을 통해서 이겨왔던 사람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학생들, 제자들 이제 조교 대학고 있다, 전강사 대학고 있다 공부하는 건 그냥 대모한다고 차고 족치고 다니고 했더니 박성구가 나를 불러갖고 나 만나자고 그랬는데 얘가 형님은 어쩌면 잔소리꾼이요? 그 박성구가 전 잔소리꾼이라고 해. 그럼 아무 말도 않고 딸하고 비유마치 것이냐? 그랬더니 박성구는 얘기가 형님 허시가 보면 꼭 맹자님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박성구가 저한테 형님한테 내가 장점을 발견했다면 맹자님 같은 성격을 갖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맹자님 같이 되라 그 말인 줄 알거든요. 그랬더니 박성구 하는 얘기가 맹자님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맹자님 제자들 잘못하기만 하면 그냥 막 추상같이 호령을 하고 나무 얘기만 하고 그렇게 그리고 꼭 옛날 옛 고전에서 나오는 것 어른들 훌륭한 것들은 전부 끄집어 들어가고 박성구가 얘기를 맹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제자들이 보다 맹자한테 뭐라고 해서 선생님 호흡연계 그렇게 너무 트입 잡아갖고 말 그러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선생님은 호흡연계기요 말로 따지고 말싸움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맹자가 하는 말이 하신 말씀이 내가 호흡연계기냐 내가 말이 많은 것은 나라도 말을 해서 너희들이 옛 성현들이 법도를 배우게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호변객이라 그것은 뭐냐 타변은 한선성지도니라 해서 나왔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옛 성현들의 모습을 비교해보자면 그 옛 성현들의 모습을 배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잔소리할 수밖에 없지. 나라도 잔소리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것이 한도 이론을 만들어냈던 박성호가 맹자를 이용해서 만들어냈던
답변은 잔소리가 많은 것은 한 선생지도가 옛 성현들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여자 뭐냐면 지키라는 장다. 한가 한 장하고 요렇게 쓰면 한가 하는 자고 요렇게 쓰면 남목이란 지키라는 장다. 한 선성지도이라. 내가 답변은 내가 호변지기겠느냐. 말이 많은 것은 한 선성의 도리를 지키자는 뜻이 내 의도다. 그래서 그래갖고 한하고 도옥을 합쳐갖고 박성과 같이 이제 강경이 뭐 서희 술 한잔 먹다가 한 얘기가 형님한테 제가 호 올릴게요. 뭔 호? 형님은 하변객인데 호변객인데 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얘 성현들의 도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도라고 형님한테 호를 드립니다. 그래, 아이고 고맙다. 그래갖고 내가 그날 막걸리값 술값을 내가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실은 내한테 맹자를 깨우쳐준 사람은 그러니까 말로는 결이 형제 내 동생이지만 도리로는 박성과 저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내 스승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선생지도 옛 성현들 일을 공자님보다도 공자님 약점까지 아프게 공자님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자님 생각을 보완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이 맹자라고 있다. 그런 얘기를 생각해서 다시 말하면 과거에 기력이라 한다거나 양반 혹은 봉건 영주 지위를 계승한 차원을 넘어서서 거기다가 민본사상이라는 그 외의 사상을 붙여가지고 그 큰 새로운 시대 정신을 통합시킨 방향으로 큰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이 맹자이기 때문에 맹자가 공자님 앞선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자님을 뒤이어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1등이다. 그래서 대성은 공자고 그 다음에 공자가 이어가지고 더 키운 사람은 더 속으로는 논리는 더 키웠지만 큰 차원에서 앞에 어른도 올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성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성은 버금맞다니까 두 번째는 뜻이겠죠. 그래서 맹자가 아성이 된 내용은 뭐냐. 여기 성격의 어떤 얘기에서 책에서도 말할 수 있어. 차마 동격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 그 어른이고 세상을 생각을 깨쳐줬으니까. 그렇지. 1등은 대성은 공자님으로 하고 그 내용에다가 또 더 빠진 부분이란다거나 더 원만한 부분을 보완했던 것으로 봐서 아성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것임을 알아간다. 그럼 실제 크기는 대성 것이라 자기 보탰으니까 크기는 묶고 있어 커. 아성 것이 더 크지. 그러나 그 큰 법도를 보자면 아성은 어디서 나왔어? 대성의 그 맥에다가 공자 사상에다가 그 보탰지가 나왔다고 보자. 그래서 현재는 크기는 맹자가 더 크다고 했지라도 그 크게 된 배경 밑거름은 공자님은 피와 살이 정신이 들어있었을 거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아성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현재 그분이 깨달은 바가 성인만 못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자님 것에다가 거기다가 새로운 시대 발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을 보완해갖고 더 큰 그림을 그린 것은 대성이 아니라 대성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아성이다 라고 설명하자. 그러나 애초에 개척자인 대성의 지위를 아성이 확 올라섰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시대 흐름이나 인구나 모두 문화 수준으로 봐서는 그때 공자님 때는 처음 초반 개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님을 더 높은 분으로 보시자 해갖고 실제 크기는 그러니까 아성이 더 크지만 끝통은 무엇이냐. 아성은 대성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그 맥으로 보자면 어디까지나 동격이라고 보지 말고 반들었다고 보자 하는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문편을 땡겨보고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 교과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방향들을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마치다 영덕을 공부하신 분들만 오셔서 얘기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국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모아하고 있으면 시간 아까운데 잔소리하지 말고 바로 공부로 들어가자. 그것이 바로 전공교계로부터 시작되어진 바로 공부로 들어가자. 그 내용이라고 본다면 여기 이 맹자에서 바로 공부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런 갖고 또 생각해가면 더 보충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신 저 맹자 교재도 있으시죠? 거기 있으시죠? 예. 그 제1페이지 전문부터 좀 보십시다. 예. 아주 전문부터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핵심이 짝짝 지적되어 있습니다. 전문 보자면 맹자는 피후인의 존칭 위 다성이라 하니 맹자는 후대 사람에 의해서 높여져서 부르기를 아성 공자님 성인 다음은 거그 맞자니까 두 번째 성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니 시 공자지 후 제1이라 이것은 바로 공자님 다음으로는 제1째 번 사람이라. 공자보다 낫단 말은 공자가 원승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공자님 다음으로서는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내용을 보자면 다시 설명해 놓았더니 아주 전원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 타는 맹자이거든요. 타는 계승 병 발전요 공자적 인적 학자. 그분은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 무엇이냐? 공자님의 인. 사람 마음, 몸, 뜻을 한 덩어리를 뭉치게 하는 사람 모으는 것이야. 그 인을 뭐냐면 사람다운 도리를 한다는 뜻으로 이유로 선생님이 번역하셨던 논어나 맹자에 나오는 인은 무엇이냐? 이는 사람다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사람다운 마음, 여기 이쪽은 사람다운 마음과 몸,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다운 마음에 관한 인에 관한 학설을 공자님을 이어서 계승했고 거기다 보태서 키워나갔고 발전했고 인을 어떻게 발전했나 보자면 인 뒤에 나온 설명들이 나옵니다. 발전은 어떻게 했냐? 그것은 대발양 광대 유학사상. 그래서 인이라고 한 것에다가 계승 발전시켜서 광대, 광양, 광은 발양은 끄집어 올린다 그 말이에요. 실발자고 끄집어 올리자. 발양, 광대, 유학, 발양, 광대. 유학사상, 유교사상에 있어 인을 더욱 끄집어 올려서 높이고 발전시키고 광대 빛나게 내용을 충실하겠단 말이에요. 빛나게 해서 됐다. 그래서 기착, 거족, 경중적 작용. 그래서 그저 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착이란 말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끄집어 올려서 키워서 거족 더욱 넉넉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말 의역을 해보자면 다양화, 다원화했다. 내용을 충실하게 보충했다. 그런 뜻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원화해서 경중적 작용. 조그마한 것부터 즉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더 큰 국가 통합까지를 연결해서 경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유교사상에서 인을 가지고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더 키워가지고서 그놈이 사회 통합의 작용을 하도록까지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인에 관한 철학적인 이론, 고상은 정정받는 대상으로서 말만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맹자에 의해서 이는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활용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타는 맹자님께서는 주장해왔어. 뭐냐? 그래서 그 다음 편의상 번호를 좀 써봤습니다. 첫째는 통과 시행 인정. 첫째는 인정을 통과 널리 펼치고 시행함으로써
그 하에서 우리 앞에 본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을 넣고 그 다음에 그가 그러면 다시 뒤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통과시키고 시행하여서 그 통일 천하를 통일하는 데까지도 그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천하 통일을 이론으로 연결시켰다고 확대시켰습니다. 이 논리 뭐냐면 그저 인 했던 것과 달리 맹자에 의해서 이는 무엇이냐면 인류 대동 공동체 이론까지 대화합 이론까지 발전해 갔다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통과 시행 인정을 통일천하까지로 갖다 1번을 그다 쓰고 그래서 제출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기를 그다 제출 다음에 민위귀 그 2번을 쓸까. 그래서 민위귀 백성들이 귀하다 하는 말은 아니 교재 없어요? 교재 안 보시죠? 성백효 아니? 네? 성백효. 아, 요것은 자 우리가 한 것은 요것이니까 세상에 이거 안 봤어? 예, 이쪽에 없습니다. 안 봤어? 예, 제가 사겠습니다. 그 제일 적당히 제일 나온 예. 이렇게 등장 주셨다는 말이야. 그 전문 본문 세 제출부터가 2번으로 있다. 그래서 민위귀하고 사직차지하고 그다음에 분원 위경적 위정 이념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의 통치에 관해서 그 민위귀라고 하는 내용이 민이 귀하다 속에 뭐냐면 가장 존중받아야 할 주체적 대상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무엇이냐?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의귀라고 한 데서 말하면 그 이론을 갖고 제일 처음 뭐라고 설명했냐? 맹자에서 민본사상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위에 민본이 무엇이냐? 핑계는 백성한테 대놓고 속으로는 못 드니까 다 왕을 중심으로 해먹어. 그 본은 다른 말로 하면 민이 주인이다 하는 논리로 바꿔져 버린다. 특히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방을 하면서 사람이 주인이지 왕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던 아브라함 링컨에 의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will not perish in this world. 이 땅 위에서 백성을 위한 백성들의 것인 백성에 의한 정부는 government of the for the by the people government가 마지막 세 번째 나오죠. by the people government는 will not perish in this world. 이 땅 위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논리는 바로 말하자면 민본사상이라고 하는 관념적으로 백성을 핑계대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 그 누가 결정하냐 그 의사는 백성들 다수 의견에 의해서 그게 by the people란 말이다. 그러니까 무덤 예. for the people은 백성들을 위해서요. 예. 그 다음에 of the people은 백성들의 명의로 한 것이요. 예. by the people은 뭐예요? 백성들 의사에 의한 것이요. 예.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마지막에 붙여갖고 국민을 위한 for the 그 다음에 by the 그 다음에 of the 마지막에 넣어갖고 설명들을 설명해. 그러나 순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게 for the people이요. of the people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부요. 국민 것이라는 거예요. 국민이다. 해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이야? 국민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by the people 국민들 의견을 들어가고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결정자가 누구냐? 결정자가 국민이라는 얘기를 한 데서 by the people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민본이다 뭐이다 했던 것들이 민주 그 사람들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켜갖고 완전히 일원화시킨 사람이 한스 케이젠이라는 사람이에요. 한스 케이젠은 순수법학 이론에 의하면 바로 뭐냐, 법의 정신, 근본 정신은 뭐냐,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합의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이론을 아주 고상한 직기를 해서 써봤지만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링컨이, 아니 링컨 말고 조지 워싱턴이 하늘로부터 인간이 창조됐으니까 국민들은, 그래서 그 오브 더 포워더를 상징적으로 써먹는 데는 조지 워싱턴이 다 상징적인 존재였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 조지 워싱턴은 뭐냐, 농노를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대치주요. 그 사람 뭐냐, 영국에 떨어져 나온 식민지를 관리하고 있는 친영국적인 귀족일 뿐이지, 진짜 그 사람이 껌들이 들어오고 자기 농노로 자기 평등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런 핑계를 갖고 그 사람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상을 받아들여갖고 리퍼블릭이라고 나라를 13개의 줄을 모아갖고 연방공화국이라고 연방국가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미국이 떠들고 있었지만은 프랑스 사람들 안 받아들여 그걸. 왜? 그 밑에 있는 조지 워싱턴 화성도 밑에서 농노 역할을 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대. 1000명 그대로 있어. 거기서 완전히 꼭 귀족 옷 입고 손에다 흑안 안 되고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전부 뚝뚝뚝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나라, 하늘이 만들었다고 하는 인간 돌보는 나라의 대통령이요. 말로는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프랑스 사상 받아갖고 해왔지만 속으로는 뭐냐, 새로운 왕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조지 워싱턴이 새로운 대통령 프레지던트는 하지만, 그래서 리퍼블릭이라는 공화국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조지 워싱턴은 노예와 자기를 대는 생각은 all man is created equal, 평등하게 세상에 창조됐다. 인간 평등 창조선을 말은 독립선언사 제프슨 이론을 받으려고 썼을 뿐이지 속으로는 그 사람 대각통 속에는 그거 안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 후에부터 미국이 공화국으로 새로운 창립을 보기는 했지만, 명분상 정치적으로 봤지만,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바로 그 민주적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의식의 기초에서 평등한 인간으로서 활동한 사람이 지도가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 후에서 역사상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합중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민주적 공화국이라고 하는 설명을 썼다. 그 언제부터 시작된다 보냐? 1776년에 미국 독립했어요.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대항 벗어나기 위해서,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식민지에서 영국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공화국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들 속에는, 프랑스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지들이 독립선언서에 설명했던 대로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노하고 지배자인 조지 워싱턴하고 평등하게 다스려진 사람은 나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뭐 어떡하냐, 미국에서 새로운 모든 감투 모양들은 전부 영국 귀족을 따라가잖아요. 그 그림 보면 맞아요. 조지 워싱턴 딱 머리부터 모자부터 시작해서 목에 금줄까지 해갖고 타고 다니는 그 하얀 백마까지 전부 영국 황실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이냐, 새로운 영국에 대항하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776년에 미국 독립하고 그 프랑스가 굉장히 흥분했다고 보니까 가족도 역시 또 영국하고 똑같은 귀족주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all man is created equal,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미국 독립을 평등한 인간 창조로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그럼 뭐냐, 평등한 인간 국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걸 만들어본 것이 뭐예요? 1776년에 미국 독립인데, 언제 그 다음 1789년에 89년에 왜
그 감옥에서부터 죄수서부터 시작해갖고 아들이 폭동 일으켜갖고 사람 평등한 것이요. 그 말하자면 프랑스 귀족들 혹은 그 양반들을 엎어부르고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혁명당이 나오기 시작하다. 거기서 나온 프랑스에서 나온 귀족을 엎어버리고 왕자 쫓아버리고 새로운 혁명당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진정 인민이 보여. 그것이 이제 리퍼블릭이 됐단 말이에요. 그 리퍼블릭이라는 걔는 뭐냐? 그럼 피지배자들이 집에다 몰아들고 우리가 자천다는 뜻이에요. 치자 다스린 사람과 피치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 이제 리퍼블릭인데 엄밀히 보자면 무슨 미국이 리퍼블릭이냐? 미국은 뭐냐면 귀족국가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 받는 사람과가 하나가 통일이 되어지는 국가를 만든다는 이런 세상에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로 보냐? 그것이 바스티유 감옥을 깨쳐 나왔던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이제 그 말하자면 계급혁명이란 말이에요. 글로 말미암아서 당시에서 부르봉 왕조가 다 엎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일 재밌는 것은 이제 그 후에 이제 프랑스하고 주변 국가, 보고 국가들과 이제 싸움이 붙잖아요. 그럼 프랑스에서 옛날 노예하던 놈들이 다 그중에 똑똑한 놈들이 장교 계급장을 달고 다 맡아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그 러시아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스트리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프로시아를 한다거나 그 댕겼던 옛날 그 귀족 따라다니던 하인놈들 있잖아요. 가디 장교가 돼갖고 딱 나오니까 가드가 이제 전쟁에 붙어 단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새끼 옛날 종놈 새끼가 계급장 달았네. 야 임마 인간 평등한데 너는 지금도 종이냐? 그 사람들 보니까 야 우리도 저 자들 몇개 엎어보자. 그래서 노예들이 집 따라다니고 왕쪽 떠나다니는 놈들이 총대 거꾸로 돌려갖고 만들어져 버린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프랑스를 둘러싸고 있었던 봉건 옛날 전제국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프로시아, 그리고 러시아 그 패들이 싹 거기 있는 노예들이 프랑스 노예들하고 만나갖고 야시다 총대 거꾸로 돌려버려. 그 총대 거꾸로 돌려갖고 거기서 싸움만 하면은 이 프랑스 옛날 종들이 군대 사령관이 돼갖고 또 패들하고 부르면 야 시키라 총대 거꾸로 돌려. 총대 거꾸로 돌려갖고 싸움만 그럼 프랑스 부대 가기만 하면 다 그 따라왔던 종들 다 총대 거꾸로 돌려버리니까 다 접을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인간이 평등하게 되고 야 종놈 새끼들 종 없어. 여기서 다 똑같다. 그게 이루어진 엄청난 이론들이 그 후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랐게. 그러니까 야 저 새끼 종놈 새끼가 장교대학 관대 종이 어디가 있어? 너는 지금 너 종노를 해라. 너 상대하려면 너 종 상대 안 할게. 나 종 안 해 이제 그만해. 그래갖고 가들이 거기서 뒤집어져서 그 다시 말하면 글로 말미암아서 상징적인 사자 깃발을 달고 가는 나폴레옹 같은 나폴레옹 째간 소인이야. 째간 놈치가 키가 작게 키 올리기 위해서 장화 반지꿈치 이만치 높였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만 가면 저쪽 패들이 야 저 땅 나폴레옹 온다. 여러분 저분 노예 군대를 주신 대장이다. 그렇게 총대 거꾸로 돌려갖고 간 데마다 나폴레옹 군대가 가면 보수국가들이 그 군대들이 가서 나폴레옹 전쟁만 하면 전도되어버린 것은 나폴레옹이 전략 전술에 앞장선 것만이 아니라 묘한 밑에 계급 의식들을 충동질해갖고 뒤집어버리는데 나폴레옹 발을 한번 하면 그건 다 엎어진다고. 그것이 특히 나폴레옹전을 젊었을 때 읽었던 그 참 읽고 보니까 얼마나 그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자면 바로 그때 나폴레옹이 잘나서가 아니라 프랑스의 다시 말하면 민본주의 레볼루션 혁명 다시 말하면 피지배 백성들이 주체로 등장해야 하는 과정으로 역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이 유명하게 된 것이고 그 대목을 설명했던 썼던 유명한 그 프리드리히 헤겔이라고 역사 철학자 헤겔의 말에 이유는 뭐냐면 나폴레옹이 많다고 하면 그 밑에 다 저쪽 적폐들이 그냥
바람 불면 같이 자빠져 쓰러져 본다. 그보다 뭐라 하냐면 나폴레옹보다 뭐라 해서 말 타고 가는 세계 정신을 상징이라고 설명해요. 그 표현이 해겔이 설명한 대로 말 타고 가는 땅도 세계 정신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 오늘 이 얘기가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아시아에서는 그런 식의 그 영웅주의적인 드라마가 없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정도의 사고방식이 바로 뭐냐면 바로 맹자가 수없이 많은 논객들, 정적들한테 대해서 어떤 놈한테도 지지 않고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까 말한 호변객이다, 대운변가라고 하는 말은 맹자는 당시에 백가정명 시대에서 누구하고 붙어갖고도 맹자가 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폴레옹이 운전 잘해갖고 적군을 물튼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논쟁을 통해서 결국 맹자는 공자의 이론을 그 양반이 하늘 뜻이고 귀족이고 군자고 도리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성에서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맹자의 인이라고 하는 본성을 더 확대시켜갖고 맹자가 뭘 바꿔서 심성이라고 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꿔갖고 사람 성품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성선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인간 문화를 인간을 통합시키는 주도권을 중국 사상으로 인과 유학 사상으로 전부 주도권을 잡거든 말이에요. 이 이론을 얼마나 어려운 처지를 맹자가 일찍 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를 극복해 가면서 웨터리가 특히 일찍이 아버지 죽어버리고 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면서 컸던 웨터리가 그 과정을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들을 가치관적 신념을 갖고 만들어냈던 사실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맹자는 뭘 알아야 하냐면 인본주의, 민본주의가는 신념에 관한 문제를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유학이 금면에서 효도 우여고 충성해갖고 출세하라고 했지. 인간주의 근본 문제를 그렇게 철저하게 맹자처럼 시를 거쳐 이겨놔도 관계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맹자의 신념은 바로 뭐냐? 내 마음이 하늘로 통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 호연지기를 통해서 통하기 때문에. 그렇기 중요한 문제 호연지기는 뭐냐? 내가 깨닫고 보면 내 마음속에 우주의 하늘이 있지 인본주의가 다 살아 움직인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호연지기 그 가지자를 쓰면 안 되니까 새로 나온 것처럼 호연전기 호연전기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이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자면 맹자 이론은 그래서 민주국가 혹은 세계 인류평등에서 사람이 으뜸이다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신념을 맹자 애초부터 같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학자들이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똑똑히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왕이 중요하고 무슨 배선은 중요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바로 무기를 가진 놈이 중요하고 돈 가진 놈이 중요하다는 논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1인 1주 한 사람 한 표를 갖는다고 하는데 돈 많이 가진 놈은 nom보다 10,000배 가진 놈은 10,000표를 더 가진다고 논리가 만들어진 이 논리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지금 민주주의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표는 무엇이 결정해? 하나 수도권 1주가 1표예요. 주식 많이 가진 놈 다시만 돈 많이 가진 놈이 100배 가진 놈 100표 10,000배 가진 놈 10,000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고 그쪽을 안 그래치게 하면서 이것이 미안한가? 안 그래치게 하면서 솔직히 그쪽 옹호하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 그 사람 옹호하고 있는 그 사람 돈 가진 사람 자본주의 가진 사람의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 사람 사명을 준 것처럼 해갖고 그런 거 다 합리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안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돈에 의해서 그 팀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계 기본 논리 만들어갖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무기 갖고 군사력 갖고 정보 갖고 우리가 세계 지도자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 세계를 불평등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큰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 보이자. 이권과 돈이란 말이에요. 돈 가진 놈이 까갖고 그 돈 가진 놈들이 내세우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을 설명하고 평화를 설명하고 할렐루야 이 얘기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의 뜻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절대로 주님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묘하게 그 중심 뜻을 갖고 전쟁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 돈 가진 사람들이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고 없는 놈은 모든 것처럼 설명하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이 중심이라는 체제로 과감하게 세계 바뀌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다.
그래 보자면 오늘날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중요 논리는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이 화합하는 민본주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 대목을 근래에 와서는 옛날로 달랐던 문제를 알아야 하는데 그 대목을 설명하지 않고 해보다 보니까 오늘날 세계를 지금 강자가 지배하는 풍토를 수정해서 세계는 사람이 하나다, 통합해야 한다. 이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을 모르고 있으면 지금도 그 논리가 주석을 잡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공산주의가 스탈린 밑에서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허물어져 갖고 결국은 민주화 되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분단되었던 동독에서 그 서란스럽게 살았던 여자 노동자가 와갖고 동서로 통합시킨데 앞장서 갖고 지금까지 18년 동안인가를 지금 독일 집에 또 이번에 이제 물러갔단 말이에요. 누구요? 그 양반이 바로 메르크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저 시몬 백인들 밑에서 특히 남아연방 같은 데 엄청난 노예 체제 아니에요.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만델라 같은 흑인 지도자가 나와갖고 인간도 화합을 통해서 시켜놨단 말이에요. 거기다 근세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다시 말해 유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남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나오셔갖고 인류를 화합시키는 사랑이지 주님의 영광이나 주님의 지배력이 아니다. 뭐 설명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과 연결시켜갖고 결국 중국에서 쫓겨나갖고 인도하고 연결시키는 중국과 인도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 같은 분하고 연결해서 그런 성자들끼리만 만나갖고 세상은 강자애가 지배할 리가 아니라 인간 잘난 놈 못난 놈 없이 다 마음 악심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사탕으로 쫓아내보고 통합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가자 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진짜 팝을 깨물고 전체 통합하자고 하는 세계 인류 공동체 이론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갖춰졌단 말이에요. 이런들 조금만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것을 주장할 만한 정도 인간들이 나와서 이제 대통령 이분 것들이 그 떨고 앉은 놈들이 그 생각을 대놓고 보고 있죠. 우리도 그래서 예를 들면 가령 이번에 문재인 같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거기다가 이런 사람 마음 합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천사적 사명의 대표자를 만들어갖고 아까 얘기했던 사람은 골바초프하고 달라이 라마하고 만델라하고 프란시스코 교황하고 만나서 당기적 가서 뭐지 하나 만들어라 할 수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이 시대가 누군가가 지금 하기만 하면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맹자를 대변해야 할 사람이 나와야 할 것이 동양인데 동양에서 그 대목을 못 나오고 있고 좀 나오라고 좀 하다 보면 미국이 그놈과 경제 붙여 불러가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맹자야말로 맹자의 사상을 대표할 사람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을 집단화 단결화시켜서 인류화, 인류 전쟁 극복, 인류 공영을 위해서 활동해야 할 영역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나갔습니다.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 앞에 있는 전문들입니다. 아까 텍스트에다가 안 나갔으니까 아니면 한 몇 줄 더 하고 실수합니다. 셋째 줄, 둘째 줄 보고 있다. 다시 그는 맹자께서는 내승병 발전요 공자적 인적 학설 공자님의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합쳐야 한다고는 이는 이론을 개발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왔다. 예. 그래서 글로 인해서 무엇을 했냐면 발량 광대 유학사상 그래서 유교 사상 공자의 사상에다가 플러스 합쳐서 이제 공자 사상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발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기착, 거족, 경중적 작용 여러 가지 것들을 그저 공자님처럼 큰 관념적인 원리만 갖고 강론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중적 작용, 경중적 작용, 큰 것, 작은 것, 실천적 작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의미에 관해서 맹자님은 수없이 시키기 시작했다. 하는 주장 첫째 그는 통과 시행 인정
백성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정치를 시행하여서 그 통일 천하를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일된 통합된 세계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첫째 입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장 내용은 뭐냐면 제출 민위귀하고 사직은 차지하고 군위경적 위정 이념. 정치라고 하는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민에다가 든다. 민은 최고 절대적 목적이란 말이야. 민의 귀라면 칸트 이런 목적은 절대적 목적이 수단에서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직 차지. 백성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인 사직, 나라라고 하는 영토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 사람들 그거해야 할, 이용해 먹어야 할 수단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 차직은 두 번째요. 백성들을 위해 써먹는 두 번째요. 그리고 군위경, 신부름꾼의 대장인 대빵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왕은 백성과 나라 다음에 있는 신부름꾼 대장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의 부려먹을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수단일 뿐이지 절대로 목적이나 주체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의귀 사직차지 군위경적인 위정이념을 처음으로 중세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춘추 전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맹자가 아주 과감하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면 백성이 주인이다 하는 말을 민의귀라는 말을, 우리 주인이라는 말을 바꿔줬는데, 그 주인이라는 말을 뭐냐면 백성을 위하여라는 백성을 명분으로 이용해 먹는 데만 써먹었지 진짜 백성들이 참여시키는 데까지 안 됐어. 참여시키기까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맹자 이후에 나온 대로 백성은 뜻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바이 더 피플 개념으로 바꿔주기 시작한 것이 민의귀의 근본입니다. 왜 민의귀냐? 민이 나라 국가 정치에 있어서 최후 결정권 합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 수가 있다. 그렇게 그다음 여기서 이제 민의귀를 두 번째로 한다. 그래서 이 추승 부귀 불능음하고, 아무리 부하고 귀하고 벼슬을 준다고 해도 글로 인해서 음은 음탕 부정, 음은 꼭 나쁘다는 섹슈얼 기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부정직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부귀를 주어도 글로 인해 사람이 음험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의미고, 빈천도 불능이 비는 가난하고 또 천하다고 해서 불능이는 바꿀 있잖아, 옮길 있잖아, 뭐냐면 심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은 뜻을, 마음을 바꾼다. 근데 가난하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마음이 바꿔지는 것은 아니라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위무로서 불능굴, 말한 대로 죽임다, 협박해갖고 굴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부귀로 꼬시고 빈천으로 꼬시고 위협으로 꼬시고 하는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불능이란 말을 할 수 없단 말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니까 당위 개념으로 설명했다. 설명했다. 그래서 이러한 불능 음하고 불능이하고 불능굴하는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전승 받들도록 해서, 다시 말하면 도덕적 존엄성을 받들므로 말미암아서 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감투 준다고 돈 준다고 해갖고 위협한다고 끌어가는 건 대장부가 아니다. 그래서 대장부의 인격자의 개념을 거기다가 추승, 사람 뭐냐, 인격자의 개념이 추승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 우리가 호연지기는 이런 인격 개념에서 나온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말아요. 이것이 바로 인격자의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3번다. 그래서 맹자는 주장 주인은 주자가 뭐 말미암아 거자에다가 사람이 주면 사람 노릇을 한다면 그건 노릇을 주자예요. 역할을 주자예요. 주인 사람 노릇 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에요. 요 유호연 정기, 어떤 흐름 속에서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전체 대우주,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속에 있는 큰 덩어리를 전부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호연이에요.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을 우주를 한 덩어리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서
전기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우주 기운은 한정을 놓고는 자세해야 한다. 호연 전기를 반드시 사람도 하려면 요유 간직하고 있어라. 조그마한 거 갖고 돈 좀 감춰주면 대통령 된다고 싼 방법을 안 가고 전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은 본연의 자세에 큰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호연 전기를 사람도 하려면 주인 사람도 하려면 요꼭 사람도 하려면 우주 기운, 대기운, 천리의 기운 확신을 사람 인간 인격에 관한 확신이야. 이것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네 가지 주장이 아까 공자님 먹은 네 가지 확실히 나타나는 데 열의 몸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조선조 때 해왔던 맹자의 개념이 얼마나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나 이제 집에 오고 잡혀져 있는 우리 유림에서도 이 기본 이 입장으로 분명히 설명한 사람 없어. 한국이 뭐냐? 꼭 우리가 꼭 서양의 개인주의 이기를 배척한다는 것은 아니라 그때 없었나 봐요. 그 다음 보겠다. 그 다음에 조금 허벌 실론까지 맹자 일성 맹자 책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이성 이작 의는 본받을 의자예요. 그래서 맹자는 근본적으로 공자님의 기본적인 인을 중심으로 했던 이와 같은 논어 체제를 근본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성 공자님의 성인적 가르침을 성도를 지금 논어를 본받아 가지고서 작성을 했다. 이것이 바로 실계 논어지 후적 이것은 바로 논어를 뒤에서 이어서 만들어낸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말하자면 또 일부 어록 체계적 이 유가 경전 제작 그래서 공자님 마찬가지로 맹자에 있어서도 논어에서처럼 그분이 정성들에서 설명했던 여록을 가르침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어록체계 어록체를 가지고서 유가 경전으로서 저술을 했던 것인데 근데도 그래서 저술은 뭐냐면 맹자 보자면 공 7편 7편으로서 썼는데 그놈이 다시 보완이 되니까 그것이 편마다 갈라져 갖고 14권으로 갈라지게 됐다. 그래서 그 속에는 기재료 맹자적 언행과 일사 생평사적 바였다. 이 맹자가 말하자면 어록적 체제로 되어 있는 것 속에서는 맹자의 언행과 그 다음에 일사 여러 가지 있잖아. 한 무대기의 한 무대기 여러 가지 한 무대기의 생평사실 평상시에 살아왔던 말 생평이라면 일생 동안 살아왔던 거지. 일생 살아왔던 사적들을 기재 정리해 두었다. 그래서 그 속에 사적들 내용이 뭐냐면 그 안에 포섭되어 있는 거 보자면 그 안에 섭은 포섭한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속에는 정치와 철학과 교육과 은혜, 사상 등이 궁예사상 등 각계 방면 모든 방면들에서 맹자님께서 얘기했었던 것 상대방하고 토론했던 것들을 보았다. 그 점에서는 이거 보자면 공자님 때에 비해서 맹자님 때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인구도 많고 그랬거든. 여기 넓어지니까 맹자는 책이 공자님 논어보다는 훨씬 더 두껍게 했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간적 대부분 문장은 이론 풍발하고 그래서 여기 논어하고 지금 맹자의 흐름을 다시 비교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맹자의 저술 속에 들어있는 각 부분에 있어서 문장은 모두가 다 이론 풍발하고 공자님 논어 쪽에서는 무엇이라고 일반적인 얘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고 한 걸음 더 논어보다는 맹자님 말을 그 밑에 자기 주장이 나오고 어영쩡한 불확실한 것이 아니야. 방향이 아주 특별하게 똑똑하게 설명되죠. 그 설명은 뭐냐면 이론이 풍발하고 바람에 나오는 것처럼 툭툭 튀어나온다. 의기양양하단 말이에요. 풍발하면. 그러니까 맹자의 주장은 여기 양양하다. 양양하고
그래서 거기다 굳이 말하자면 여기 의론 풍발다. 특징 문장 특성을 쓰기 위해서 의론 풍발 이 의라 일반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본사가 화려하고 그리고 논어에서는 어정쩡하게 따뜻하게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대로 불확정 개념을 모은 개념들을 썼습니다만은 맹자의 논리는 뭐냐면 문자와 그런 자 두 번째는 말씀 같다니까 말이 화려 아주 그냥 칙칙하고 뭐 기세가 있고 그래서 화려하단 말은 눈에 훤하게 들어가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뚜렷하게 나타나 곱게 나타난다는 뜻도 되고 화려하고 그래서 2번 쓰고 세 번째 대기가 방박인데 또 원래 중국어로 나오자면 방자가 팡입니다. 팡이 뭐냐면 우기에서 큰 돌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면 쿵 우이죠. 그 팡이라는 게 쿵 우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세가 방박 혹은 방박하단 말은 한 번씩 그냥 세상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주변에 큰 돌멩이 떨어졌기 지진다됐기 그렇기 때문에 대기 큰 기운이 방박하고 방박하고 널리 왕성하게 뻗쳐 울려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방불기 한 번 주장한 내용은 딱 그 공자님 것은 문자에 딱 제한되어 버리는데 이 맹자의 경우는 하나 말이 그 주변과 관련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분방하게 바쁘게 하면 울려서 퍼져서 불기 그것이 끝도같이 퍼져나가니까 불기는 직장은 말하면 그물로 잡는다는 시자예요. 그러니까 딱 뭐라고 파악할 수 없을 정도 그 개념이 확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주변에다 울려서 듣는 사람한테 다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 대목에서 중요한 내용이 분방하여서 불기 약동하여서 딱 묶어서 못 퍼져나가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퍼져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4번을 쓰고 그래서 처처 전연요 처처 반대마다 그 맹자가 말만 하면 그것이 밖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전 필치전자고 나타나는 전자니까 가는 곳마다 말하는 곳마다 맹자가 말하면 그 말이 퍼져나가고 소문나가고 전현요 하여서 맹자 웅변적 선명 특징 이것이 바로 맹자 웅변 말을 해도 보통이 아니라 뻥뻥 울려 상대방은 가슴속에 파고 들어가는 웅변적인 내용이 선명 분명하고 선을 깨끗한 선자고 명자 밝은 명자고 그러니까 맹자는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 감명 주려고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가슴속에다가 쾅쾅 한번 들었으면 안 지우게 하고 또 써먹게 만들라고 한다고 그것이 선명한 것이 맹자 웅변의 특색이란 말이에요. 그 처처 전연하고 그 5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말하면 대후세 10분 시먼적 영향 그래서 뒷일 맹자 한번 말하고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엔 뒤에서는 끊임없이 유착 후세의 뒷세상에 후세에다가 유착 남겨놓은 바가 있다면 남겨놓은 바가 있어 뭘로 10분 시먼적 아주 깊고 멀리까지 한번 말하자면 맹자 말이 퍼져가고다 그 맹자의 말이 20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까지 퍼져갖고 결국은 마테오리치가 중국 포교로 왔던 사람한테 다 맹자 말이 들어가갖고 맹자 말이에서 마테오리치가 감동을 해갖고 그것을 로마 교황청에다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그 피조물 얘기도 창조적으로 피조물 하나니까 받아들여야 했다. 얘기했더니 야 이놈아 피조물 얘기를 받아들여갖고 창조 누가 바꿔? 그래갖고 결국은 적극적으로 창조의 뜻이 이렇게 커져갖고 반응이 어떻다 하는지 보고를 했는데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테오리치가 잘리고 나서부터 그 이론이 오히려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프랑스 학교로 들어가고 그게 말하자면 봉건적 전근대주의로부터서 근대의 계몽주의 이론이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중요 문제가 바로 말하자면 시원적 영향을 주었다 하는 말은 프랑스로 들어가서 계몽주의를 탄생시켰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를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그러지만 사상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상관관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여기 한국 유학 유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깨놓고 말하면 아무 능력도 없어. 그런데 결국은 종교개혁 이후에 반동교개혁 이후에 동서양에서 포교 경쟁이 붙어갖고 교사 확장운동이 이루어져갖고 그중에서 제일 힘을 갖고 마테오리치가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쳐들어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중국 학자들하고 이론을 하다 보니까 마테오리치대로
학문한 사람 아니에요? 중국 사람 다 공부한 사람들이 뽑아보니까 딱 찔러서 보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유럽에서 피조물은 창조물을 흔들어 따라가는 입장을 한다 넘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는 받아들여야겠다. 그래갖고 마테오리치는 바로 중국 사상은 피조물로부터 오는 창조주 확대된 교훈이 받아들여야겠다는 이유로 받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에다 얘기를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바로 바티칸에서는 요 새끼 봐라. 그렇게 되면 뭐냐면 동양이 우리를 앞섰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마테오리치 파문시켜버렸는데도 글로 인해서 결국은 마테오리치는 쫓겨났지만 마테오리치에 의해서 흘림과 받아왔던 사람들이 프랑스를 통해서 독일 학계까지 다 퍼져갖고 이게 새로운 이유를 만들었어요. 그 뭐라고? 계몽주의라고 하는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인라이트먼트란 뭐예요? 새로운 머리에 두뇌에 이제 새로운 빛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새로운 빛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계몽사상으로 인해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가 이루어지고, 근데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민본 내지 민주 시대로 바꿔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인라이트먼트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계몽사상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레볼루션 밑바닥에 구성원들이 백성들이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레볼루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저 레볼루션에 내린 체제 뭐라고?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체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왕정 체제를 모나키 체제가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체제로 공화국이라는 제도로 바꿔진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여기 좀 짧지만은 공화국이라는 체제가 왕국으로부터 공화국이라는 체제로 바꿔져 갖고 이루어진 공화국 이론의 근처가 뭐예요? 민이 본인이다, 민이 주인이다 하는 개념으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입장에서 민이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건지는 솔직히 말하자면 맹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서양 사람들만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 동양의 문제를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좀 쉬면 한 가지 말씀. 이와 같은 민이 주인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중국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민을 주인 체제를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여기까지 못 만든 사람 누구냐? 그분이 율곡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은 우리는 실제 우리 시절에 맞는 사상적인 대개편운동이 맹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용을 통해서 율곡과 결합시킴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의 진문을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이 요거다 한 것입니다. 좀 쉬십시다.